안녕하십니까? APR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APR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APR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PR 부사장 신재하입니다. 2025년 4분기 APR 실적 발표에 참석해주신 주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실적 설명의 진행 순서는 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청취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측 정보는 시장 환경 변화와 전략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분기 매출 추이입니다. 2025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은 5,476억 원을 기록하여 분기 최고 실적을 또다시 경신하였습니다. 25년은 매분기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파른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24년 4분기 2천억 원 매출 돌파에 이어 1년 만인 근본 25년 4분기에는 분기 매출 5천억 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4분기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시즌 프로모션에서 압도적 성과를 보인 결과 브랜드와 제품 인지도 모두 상승하였고 핵심 제품의 SKU 숫자가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고성장이 신규 지역에서 수요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전역에서 기록적인 성장세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4분기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하였습니다. 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 성장한 5,476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228% 성장한 1,30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3.8%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연간 매출 추이입니다. 25년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여 매출 1조 5,273억 원을 달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가속화하며 11년 연속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25년 연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은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25년 매출액은 1조 5,2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였고 영업이익은 3,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7%포인트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25년 4분기 사업부별 매출입니다. 화장품 및 뷰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5% 성장한 4,12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5년 2분기부터 200%대의 큰 폭의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는 화장품 최초로 분기 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화장품은 베스트셀러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의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핵심 제품군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제품들이 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은 안정적으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여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한 1,22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지역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판매 지역과 채널 확대로 신규 시장에서도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자체 연구 개발과 제휴 기술을 더해서 더 강력하고 다양한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디바이스 라인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는 비핵심 사업부의 비중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51% 감소한 12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25년 연간 사업부별 매출액입니다. 화장품 및 뷰티 매출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면서 연 매출 1조 77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상승으로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홈비치 디바이스 부문은 전년 대비 30% 성장한 4,07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견고한 성과를 만들었고 26년 1월 기준 누적 판매량 60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25년 4분기 지역별 매출입니다. 25년 4분기 해외는 전년 동기 대비 203% 성장한 4,7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5년 3분기에 3천억 원 매출을 돌파한 것에 이어 25년 4분기 4,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4분기 58%에서 25년 4분기 87%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은 매출 비중이 47%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여러 지역에서 당사의 제품 인지도와 인기가 동반 상승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기타 지역의 비중이 2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5년 4분기 지역별 상세 매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4분기는 해외 지역 전반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해외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는 매출 731억 원으로 비핵심 사업 축소로 인해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년 대비 270% 성장한 2,551억 원으로 사상 분기 최고의 매출을 경신하였습니다. 단일 국가 최초로 분기 매출 2,500억 원을 돌파하여 미국은 주요 지역으로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2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QOQ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기존 베스트셀러와 함께 다수의 제품이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판매 호조를 보여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새롭게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매출 6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브랜드 대세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반 성장하였습니다. 중화권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3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성장한 1,18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최초로 분기 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신규 지역에서 꾸준한 수요 증가로 빠르게 침투하여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25년 연간 지역별 매출액입니다. 25년 해외는 전년 동기 대비 207% 상승한 1조 2,2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55%에서 25년 80%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폭발적 성장 흐름이 자연적으로 글로벌로 확산돼서 해외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25년의 연간 실적에 주목할 만한 성과는 매직큐브 브랜드의 성장입니다. 25년 연간 매직큐브는 브랜드 기준으로 1조 4,1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4년도 매출 5,776억 원 대비 145%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매직큐브는 단독 매출 1.4조 원을 돌파하여 25년 국내 뷰티 브랜드 중에 가장 좋은 매출 성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 재무제표는 자료 12페이지와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26년 사업 전망 가이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0% 성장을 하는 2조 1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25%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매직큐브의 글로벌 매출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당사의 사업 계획과 최근의 매출 트렌드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매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성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선도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더욱 가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의 주요 지역에서 온라인 채널 확대, B2B 유통 다각화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도 동시에 확대를 해서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실적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시티증권의 임희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본 호실적 축하드립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방금 주신 26년도 가이던스 관련해가지고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상세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분기에 이번에 미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쪽에서 조금 강세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 유럽 향으로만 보았을 때 매출 동향은 좀 어땠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6년도 가이던스에서요. 지금 미국, 일본, 유럽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할 건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컨콜상 공개드리지 않기로 했고요. 사실 저희 앰비션은 제공드린 가이던스보다 더 높게 잡고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공드릴 만한 지역별 가이던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온오프라인 지역적으로 상세히 좀 지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미국은 오프라인 매출이 올해에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보였던 것처럼 얼타뷰티에서 매출 성과가 좋고요. 아마 이제 상반기 말부터는 다른 오프라인 채널에 두세 개 이상의 추가 이제 대형 리테일 쪽에 입점이 이제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 컨콜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리테일 채널 확장 채널들은 좀 공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좀 특별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 디바이스의 신제품과 그리고 일본에 특화된 SKU 유통 전략, 그리고 일본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과 그리고 오프라인 확대 전략들이 일본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 매출이 지금 1,800억대 중반 정도 했던 걸로, 1,800억 후반대 정도 했던 걸로 지금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 매출은 여기에서 저는 한 1,000억 정도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컨콜 때 4분기 유럽 숫자를 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크로스보더 채널 통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채널들이 좀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오퍼레이션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법인들과 그다음에 몰을 오픈하는 것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재고를 유럽으로 보내는 데는 사실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아마 3월 정도쯤부터 본격적으로 오퍼레이션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미 지금 반응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유럽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시작했었을 때 그리고 재고도 충분히 좀 비축한 상태에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온라인 중심으로는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오프라인 매출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이가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실적 축하드리고요. 질문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번에 사실 전 지역에서 다 매출 성장세가 기존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으신데 일단 미국 먼저 질문 드리면 이번에 아마존에서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표현이 됐지만 굉장히 높은 고성과 달성하셨고 또 얼타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제 각각 채널에서 퍼포먼스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감 잡는 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저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는 지금 진출하자마자 어느 정도 좀 고성과 되고 있는, 지금 고성과를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국에서 어떤 제품들이 좀 중점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당장 3분기부터는 좀 어떤 지역 위주로 유럽에서 확장이 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벤더와의 계약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4분기부터 벌써 좀 실적으로 드러나신 것 같아서 혹시 4분기에서 일본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얼마까지 올랐는지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PI 커뮤니케이션실 차태용입니다. 그 질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 지역 채널별 포션을 문의 주신 건지, 성장을 문의 주신 건지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포션 여쭤본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션 공유해 주시는 김에 혹시 미국에서 디바이스랑 화장품도 매출 비중 각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온오프로 구분했을 때 여전히 온라인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비중이 소폭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리에 불과하고요. 다만 포션에 큰 변화가 없는 거는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채널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과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잘 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미국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배경이 미국에서 잘 되는 제품들이 글로벌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특히 영어권 국가인 영국 쪽으로 전파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모든 지역을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영국을 기점으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뭐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3분기와 비슷하게 여전히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뭐 80%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오프라인이 나머지인데, 보시면은 어느 한 채널만이 지역의 성과를 이끌어내진 않았습니다. 일본 역시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매출을 이끌었기 때문에 비중에서는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은 한화투자증권의 한유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호실적 축하드리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분기 매출과 이익단에서 컬러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 4분기 매출 성장률이 지난 분기들보다 좀 더 떨어졌는데 이유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재고 회전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컬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저희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3월 달까지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분기에 시즌 프로모션이 끝났고 1분기는 상대적으로 4분기에 비해서 좀 조금 이제 그 프로모션이 좀 더 효과가 좀 닿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저희 매출 트렌드는 좀 좋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1분기가 어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한번 스텝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5천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좀 추정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매출 성장률이 분기 대비 떨어진 거는 현재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판매 수량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약 290만 대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전년 대비로는 수량으로는 가격이 많이 한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4분기에 가장 주력으로 했었던 지역들이 미국이랑 뭐 유럽 같은 지역들인데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 4분기 프로모션 효과들이 컸었고 다만 그 지역에서는 디바이스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장품 매출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가지고 있는 2세대 라인업들이 조금씩 더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부스터 프로 제품이 이제 신제품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아마 그로 인한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사실 화장품으로 먼저 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저희가 띄웠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시장에서도 향후 디바이스가 저희 여전히 이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 회전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제공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결산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재고 회전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좀 재고 쇼티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적시에 좀 재고 공급을 좀 더 해야 되는 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고 회전 데이터로 본다고 했을 때는 재고는 매출 대비 좀 낮은 상태이고 오히려 좀 재고가 지금 현재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당사가 지금 SCM적으로 협력사들과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골드만삭스의 다이앤 강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실적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이제 온오프라인 포션이 뭐 전분기 대비해서 아주 크게 변동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4분기 원래 저희 계절성 상으로는 온라인은 이제 프로모션 많이 태우시는 만큼 매출 총이익률이 낮아지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뭐 전분기 대비에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어떤 드라이버가 뭐였을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지금 탑5나 뭐 탑10 정도 챔피언 스큐들이 지금 26년 들어서서 추이가 어떠신지랑 그리고 회사에서 생각하시는 넥스트 그 챔피언 스큐 파이프라인을 좀 공유해 주시면 뭐 품목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걸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매출 총이익률 올라온 이유는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비중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할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좀 커다란 할인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5, 탑10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4분기를 봤을 때에도 저희 메디큐브 탑10 화장품 제품은 여전히 전체 매출 중에서 약 절반 가까운 포션 정도로 아직까지도 조금 더 히어로 제품들이 다변화돼서 안정적으로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지윤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판가미단에서 광고 마케팅 비용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이제 배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매출이 사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아마존이나 틱톡 관련해서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공유 가능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비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비 비중이 18.3% 정도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봤었을 때는 광고비가 좀 소폭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프로모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세일즈 믹스상 광고비가 좀 집중이 되는 미국 쪽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1%포인트 정도 광고비가 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별 배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판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나가는 비중들은 사실 로아스 기준으로 400%에서 500% 기준으로 좀 대동소이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과 틱톡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아마존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존이 약 2배 이상, 2배 이상 정도 더 비중이 더 높은 비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이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채널이자 사실 광고 채널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마존이 훨씬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니다. 앞에서 그 질문하셨기는 한데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판관비단에서 마케팅비가 4분기에 18.3% 사용해서 전분기 대비 좀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률 개선이 워낙 컸었어가지고 혹시 그런 마케팅비 외에 지급수수료나 다른 쪽에서 조금 세이브된 게 있다면 어느 쪽에서 좀 많이 이제 아껴지게 된 건지 요거 좀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워낙에 순이익 증가, 영업이익 증가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일 텐데 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도 한번 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본다고 그러면요. 광고비랑 판매 수수료 쪽에서 세이빙 효과들은 저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비용은 유사하거나 아니면 소폭 더 놀랐던 것 같고요. 오히려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좀 추정하고 있는 건 매출 총이익이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히 잘 좋게 좋은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 감소 효과들이 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쨌든 최근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임직원들 대상으로 나갔던 프로모션 그 PS, PI 지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그 PS나 PI 회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그냥 선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4분기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부분들은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지금 그냥 세일즈 믹스 개선 효과들과 그리고 그냥 그 할인율에 좀 할인율 자체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인 원가 절감의 그 좀 노력이 결과에 반영된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일즈 믹스라고 그러면 일례로 패션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패션 사업부가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에 좀 효율에 좀 악영향을 먹는 비중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출도 감소하였고, 덩달아서 어쨌든 뷰티 사업 부분의 매출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절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전체 고정비 비중이 전년 대비 거의 한 6%포인트 가까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비보다는 고정비 쪽의 절감 효과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군요. 올해에도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계속 정기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2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3월에 있는 이제 시즌에는 지난번에 중간 배당을 좀 큰 폭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폭의 정기 배당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거는 별도의 저희가 공시를 통해 가지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은둔자본의 활용이 좀 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좀 그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재고나 아니면 창고 운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한 은둔자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계속 캐시플로우는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후에 저희가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본이 활용되고 있는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뭐 공격적인 어떤 투자나 M&A 같은 것들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손민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손민영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미국에서 이번에 얼타행 매출은 얼마나 좀 찍혔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2026년에 얼타행 가이던스를 3억 정도 두셨는데 이제 최근 트렌드랑 이제 매출 추이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가이던스 유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EBD 사업 관련해서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고 좀 저희 수익에 좀 잘 수익에 이제 직결적으로 이제 찍힐 수 있는 때는 이제 언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분기 때 얼타로 저희가 셀인이죠. 저희가 B2B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매출이 한
160억 정도 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타양 가이던스 1천억 원 부분은 현재는 그냥 유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타가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저희가 채널이 다각화가 되면 얼타 쪽으로 매출이 좀 쏠림이 일정 부분 분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체적으로는 매출은 저희가 미국향으로 올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얼타양 가이던스 1천억을 변경시키는 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BD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뭐 저희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의료기기 인허가 등급을 이제 국내 출시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거는 지금과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에 제품 1개 또는 2개가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판매가 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이 되겠지만 초기에는 아마 이 제품을 시작을 하면서 뭐 세일즈나 프로모션 등에 저희가 어쨌든 그 비용을 투자할 수도 있다 보니까 수익이 반영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은 당연히 출시가 되는 시점부터 인식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숫자로 이어로 잡히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 정도부터는 되어야지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EBD를 진행하고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뷰티 사업은 안티에이징 쪽을 정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사업인 홈뷰티 디바이스와 그리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권우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권우정 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4분기 얼타 같은 경우에 한 160억 정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 기사나 내용 보면은 이제 점유율이 상당 부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재 점유율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타 안에서 이제 상위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메디큐브의 뭐 매대 규모나 SK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확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이제 재고 이슈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ODM 생산 캐파 부족이나 이제 재고 공급 차질 같은 이제 병목 이슈를 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타 점유율은 저도 사실 지금 현재는 알지는 못합니다. 따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같고요. 카테고리별로 다른데 저희 브랜드가 얼타 내에서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브랜드로 인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치 같은 데를 보면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지금 현재 뭐 2등 정도 한 것으로 예상이 뭐 4분기 때 2위 정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그래도 얼타뷰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협업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매대도 확장이 되고는 있으나 지금 매출 트렌드에 올라가는 것 대비는 약간의 시차는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저희랑 비슷한 순위에 있는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매대 규모가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도 조금 안쪽에 있었었는데 그런 로케이션이나 매대 규모 같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네, SKU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미점 SKU가 지금 한 10개 정도인데 지금 20개 이상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얼타뷰티도 의미 있는 수준의 확장은 올해에도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부족 이슈는 사실 프로모션이 이제 4분기 때 있었다 보니까 3분기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분한 재고를 갖추기 위해서 빠르게 좀 움직였었고, 그 재고들을 통해서 4분기 때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잘 인식한 부분도 있는데, 그와 동시에 4분기 때 이제 팔고 나서 재고가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트렌드는 전혀 이제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품이 없다 보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적시에 현지 매출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이슈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히 ODM 회사들과 기본적으로는 캐파 증대를 좀 다각도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 내에 그 캐파 증대로 인해서 올해 사업 달성하기 위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공급 계획은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해상 운송으로는 지금 서프라이 체인 쇼티지를 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에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이제 물류비나 판관비 쪽에 어느 정도의 그 좀 비용 손실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뭐 아주 큰 폭은 아니겠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은 모건 스탠리의 김미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EBD 쪽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연말경 한두 개 출시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 지난번 3분기 콜에서는 이제 그 EBD용 하나랑 그다음에 PDRN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PDRN이면은 인젝터블인데, 이게 지금 인젝터블을 출시하시는 건지, EBD를 출시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3분기 콜에서 그 영업인력 세업하시는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진행상 어떤지, 보통 한 50명 정도면 충분한데 인원 규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개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 EBD입니다. EBD 제품이고요. PDRN 인젝터블은 올해 안에 출시는 어렵습니다. 이미 공장도 만들어졌고 GMP 인증 받고서 이제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인젝터블 디바이스는 의료기기 4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도 말, 그래서 2027년도 말에서 28년도 초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이고요. 저희가 아예 그 인증 및 인허가를 새로 받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PDRN 인젝터블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영업인력 같은 경우는 계속 세팅 중이고요. 지금 인력들을 좀 이제 경력직들을 좀 충원을 했고, 혹은 저희가 자체 영업 인력들 중에서 또 세팅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영업 인력 규모는 지금 뭐 제가 오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시는 50명 정도의 규모보다는 작은 인력으로 아마 출발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이가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시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방금 이제 해상운송으로는 쇼티지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전히 항공운송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전체 운송비 중에서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저희가 미국 얼타랑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이제 서서히 대형 리테일러들과 계약이 조금 논의 중이실 것 같은데, 혹시 좀 근시일 내에 좀 예상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연구 부츠나 이런 쪽에서 있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송비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물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금액으로, 비용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뭐 물량으로 보면은 아마 아마 한 10% 언더일 거예요. 근데 항공이 차지하는 물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마 이건 제가 지금 비용을 직접 본 거는 아니겠으나 꽤 유의미한 정도 수준의 운송비가 항공으로 나가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대형 리테일러들이랑도 지금 논의하거나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좀 첨언을 드리면은 영국 부츠랑 아니면 슈퍼드라그 같은 데들은 이미 지금 저희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입점이 되어 있고, 다만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 SKU들이 좀 적거나 아니면 로케이션이 좀 적거나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SKU들이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매대가 좀 확장이 되는 방식으로 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주실 분은 모건 스탠리의 김미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PDRN 인젝터블 관련해서요. 혹시 그 연어는 어떻게 구하실 예정인지, 이게 이제 연어 구하는 게 좀 바틀렉이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연어 정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 계약으로 확보한 매출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등등의 다양한 이제 차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원재료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공급 처지량 논의를 해봤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원재료 같은 경우는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나 알래스카, 미국 지역에서 원재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GMP 인증을 받아서 이제 샘플 생산이랑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생산하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판매하고도 있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이 원재료에 대한 확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완료가 되는 내년도 말 정도 시점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은 주보증권의 권우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시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미국에서 프레스티지 브랜드 중에서 2등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제 1등, 저희가 SKU가 오프라인 10개 정도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 10개로 2등한 게 굉장히 좀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서, 1등 브랜드랑은 좀 SK 숫자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SKU 오프라인 개수를 10개에서 이제 20개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시점을 사실 26년 연내라고 주시긴 했지만, 사실 1, 2분기 안에도 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가장 메인에 있는 경쟁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SKU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50개 이상이고요. 좀 많은 데들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80개 정도 SKU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15개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매직큐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20개 이상으로 SKU가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얼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한 47개 정도까지 SKU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매출 상승 여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한 개 정도 추가 질문 있을 경우 진행을 하고요. 없으시면은 잠시 뒤에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실적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API 25년 4분기 실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